월동 이후 마늘, 양파 1차 추비하기. 2월 15일입니다. 마늘밭에 나왔습니다. 마늘 요 구멍에서 풀들이 올라오고 있거든요. 이런 풀들을 먼저 뽑아주고 1차 추비를 해줄 생각입니다. 풀들을 먼저 뽑아줘야 이 풀들이 비료를 먹어버리면 안 되니까 구멍에 풀이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풀들을 좀 뽑아주고 겨울을 이제 이겨내고 튼튼하게 자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잎끝이 보라색인 것들이 보입니다. 이런 경우는 냉해 아니면 물음병 초기 증상인데, 물음병이면 뽑아보면 되지 뭐. 어차피 풋마늘을 텃밭에 오면 뽑아 먹는데 하나를 뽑아보지 뭐. 지금 풋마늘이 잘 뽑아지지가 않습니다. 뿌리가 엄청 내렸는지 지금 호미로 캐야 될 판입니다. 이제 예, 뿌리가 엄청 튼실하네요. 지금 마늘을 뽑아봤는데 뿌리가 깨끗하고 고자리 피해도 없고 무르지도 않고, 그럼 이건 냉해인데 겨울을 나면서 부직포도 덮어주지 않았거든요. 이런 경우는 추운 날씨로 영양을 제대로 빨아먹지 못해서 그렇거든요. 물음병은 아니고 냉해인 듯 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NK 위주의 욱비료를 주면 됩니다. 추비 후에도 회복이 안 되면 아미노산 영양제를 연면 시비해 볼 생각입니다. 배수로도 신경을 써야 되기 때문에 배수로도 정비하면서 또 냉이도 캐고 지금 하거든. 냉이가 지금 벌써 뿌리가 이렇게 나오고 아주 먹기 알맞게 자란 냉이네요. 냉이도 캐면서 배수로도 정비하고 꼭 먹고 알먹을 겁니다. 마늘과 양파에 욱비료를 줄 때는 인산이 빠진 N질소와 칼리가 혼합되어 있는 NK 비료를 많이 사용합니다. 인산이 없는 비료는 생육중기에 부족하기 쉬운 질소와 칼리를 보충하기 위한 먹거름용 비료입니다. 그런데 양파와 마늘에는 황을 매우 좋아하기 때문에 황산칼리를 대신 사용했습니다. 욱비료를 줄 때에는 요소와 칼리의 비율이 비슷한 비료를 주면 되므로 요소와 칼리의 단일 비료이므로 비료 포장에 따른 시비량을 한번 보면은 10R 300평당 양파 노지에서 먹거름으로는 35kg, 마늘은 노지일 경우에 35kg을 주면 되겠고, 황산칼리 같은 경우는 마늘, 양파, 먹거름으로 17에서 19kg을 주면 되겠습니다. 포장에 표시된 비료 양은 비료 순도에 따른 총량이므로 비료 포장의 기준을 참고하셔서 몇 회로 나누어서 주느냐에 따라 다르겠네요. 2번 준다고 기준해 보면은 100평당으로 각각 계산해 보면은 요소는 대략 6kg이 되겠고 칼리는 3kg이 되겠습니다. 이 두 비료를 각각 혼합해서 뿌려주면 되겠습니다. 황산가리는 뿌리에 발육을 촉진시키고 병해충의 저항력도 길러줄 뿐만 아니라 저장성을 좋게 하고 맛과 향도 좋게 하기 때문에 특히 마늘과 양파에는 황을 매우 많이 필요로 하므로 황이 포함된 황산칼리 비료를 줍니다. 이런 NK 비료가 없으면은 NPK뿐만 아니라 고토, 칼슘 유황, 황산가리와 미량 성분도 함유된 복합 비료를 뿌려줘도 되겠습니다.
황산칼리 비료인데 입자가 이렇게 생겼습니다. 지금 혼합을 했고 뿌려주겠습니다. 비닐 멀칭 위에다가 흩어 뿌려주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뿌려주면 됩니다. 마늘 잎집에 비료가 끼어 있으면 병해충이 올 수도 있기 때문에 비닐 멀칭 위에 살짝 흩어 뿌려주면 되겠네요. 어떤 비료든 뿌리에 직접 닿으면 안 좋은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비가 와서 빨리 비료가 빗물에 녹아 들어가야 하므로 비예보에 관심을 두는 것입니다. 또 요소 비료는 이 비닐 멀칭 위에 이렇게 있으면은 하늘로 날아가 버리거든요. 공기 중으로 휘발되어 버리기 때문에 물론 많은 양은 아니겠지만 비예보에 관심을 두면서 비료를 뿌려줘야 하는데 내일 마침 비가 온다는 예보도 있기 때문에 1차 추비를 해주고 있습니다. 비닐 멀칭 위에다가 흩어 뿌리는 식으로 이렇게 뿌려주면 되겠습니다. 날씨가 풀리기 시작하는 2월이 되면 난지형 마늘은 쪽 분화가 시작되는데 이 시기가 되면 마늘 뿌리와 구성장에 필요한 양분을 본격적으로 흡수하는 시기이므로 1차 추비를 해줍니다. 추비는 마늘 상태와 환경을 보면서 질소, 요소 비료를 줄지 칼륨 비료를 줄지 생각해야 하는데 작년에는 2월 24일에 1차 추비를 했었는데 올해는 겨울에 날씨가 따뜻해서인지 벌써 많이 자라서 영양분이 필요한 때이므로 오늘이 2월 15일인데 작년보다 일주일 빠르네요. 올해는 겨울철 높은 기온으로 웃자랐다고 하는데 대부분은 질소와 칼리 비료를 함께 뿌려주는데 작년에는 잎의 상태가 왜소하고 해서 1차 추비로 요소 질소만 살짝 뿌려주었는데 질소 비료라 효과는 금방 나타나더군요. 요소 질소는 잎과 줄기를 키우는 비료이기 때문에 월동 후 잎이 왜소하거나 약간 추울 때는 요소 비료를 조금 뿌려주어서 봄철에 생육 상태를 좋게 하기 위함이거든요. 하지만 양파와 마늘은 굴을 키워야 하기 때문에 칼리 비료도 필요하지요. 올해는 겨울이 포근해서인지 얼어 죽은 양파도 없고 마늘도 잘 자라고 있는 듯하여 N 요소와 K 황산칼리 단일 비료를 혼합해서 뿌려주고 있습니다. 추비 주는 시기는 저는 난지형이므로 난지형은 1차는 생육 재생기인 대략 2월 말쯤 자람 상태를 봐가면서 2차는 3월 중하순으로 2번 정도로 마칠 생각인데 가급적 요소 비료는 줄이고 황산칼리 위주로 3월 말까지는 마칠 생각입니다. 요소 비료는 1차 추비 이후부터는 자람 상태를 봐가면서 줄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저장성 때문에 그렇지요. 장마 전에 수확을 해야 하니 보통은 수확 전 한 달 반 정도에는 추비는 마쳐야 하거든요. 여기는 주화마늘을 심었던 곳인데 주화마늘도 이렇게 자라고 있네요. 좀 마늘 티를 내고 있습니다. 좀 마늘 뽀대가 나는 것 같습니다. 주화마늘 심은 곳에 지금 뿌려주고 있고 지금 마늘 잎도 좀 뭐 그렇게 얇지도 않고 두툼한 것 같고 뭐 색깔도 괜찮고 하엽이 좀 마른 현상은 토양의 영양 상태가 부족해서 그런 듯한데 아마도 겨울이니 충분한 영양을 섭취 못했겠지요. 올해가 생육 상태가 좀 더 괜찮은 것 같거든요. 여기는 양파인데 양파도 질소와 황산칼리의 단일 비료를 혼합해서
뿌려주고 있습니다. 양파 1항에도 1차 추비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대파 1항인데 대파도 마찬가지로 요소와 황산칼리의 단일 비료를 혼합해서 뿌려주고 있습니다. 대파도 잘 자라고 있네요. 가을에 심었던 대파인데 대파도 잘 자라고 있습니다. 대파에도 1차 추비를 해줍니다. 오늘이 2월 15일인데 대파도 역시 1차 추비를 해주고 있습니다. 월동기 이후에는 물원병, 고자리 피해, 뿌리응애, 잎집 석은병, 잎마름병 등 각종 병충해에도 신경을 써야겠네요. 감사합니다.